네,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노회, 대구장로교회 집사님 되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이학 박사 곽경도 박사님 나오셔서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제가 저도 이게 알고 난 뒤에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오늘 공유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전체 요 4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그 안에 다시 이제 세부적인 단락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노아 홍수 이전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수 이전에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심히.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6째 날 하신 것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보고 비추어본 결과 그 세상이 심히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방사능이 거의 없는 세상, 폭풍우와 태풍이 없는 세상, 가뭄이 없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다 대체로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죽음은 있었겠죠. 죽음은 아직 천국 들어가기 전이니까 죽음은 있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짓고 기쁨의 셈이 터지는데 그 기쁨의 셈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물이 좀 차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완전히 그 시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지구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심판을 받고 그런 날입니다. 그죠? 자, 홍수 이전 시대의 기품의 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오른쪽에 월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요 이론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수판 이론, 하이드로 플레이트, 그러니까 물이 있고 판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이분은 진화론자나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설명 못하는 한 25가지를 깨끗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그 이론이 수판 이론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주창하는데 단 하나의 가정인데 그 가정이 뭐냐? 육지 지각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죠. 보통 굉장히 저도 옛날에 배울 때 신기했습니다. 왜 육지는 왜 화강암이고 왜 바다는 현무암인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각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단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화강암과 현무암 사이에 이런 기둥들이 있다는 거죠.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 기품의 셈이 되는 그 물 위에는 아주 평화롭고 이렇게 순둥순둥한 그런 산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지각이 있는데 이런 지각이 기둥이 그런 우리가 아는 기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죠? 화강암하고 현무암하고 서로 닿아 있는 그런 모습이 현실적인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물이 H2O는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물하고 다른데 물을 이렇게 압력과 기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온도가 엄청 높고 압력이 엄청 세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임계 유체,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 높고 압력이 엄청 높으면은 이 초임계 유체라는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물은 H2O는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이 여러분들 그 밥 지을 때 밥통 있죠? 그게 한 2기압 정도 됩니다. 2기압 정도 되는데 그거에 15,000배. 15,000배고 그 다음에 온도도 엄청나게 높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뜨거운 물로 설거지하면 잘 되죠. 뭐 잘 녹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그 엄청나게 그 뜨거운 물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위도 녹입니다. 바위도. 그죠? 바위도 녹이고 그 다음에 이런 땅속 깊은 곳에 물이 있는데 그 태양과 달이 서로 당기죠. 지금도 이제 조석 작용에 따라서 뭐 만조도 되고 간조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땅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이게 슬슬 녹으면서 압력은 더 높아지고 온도는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폭발 직전 상태로 됩니다. 그죠? 폭발 직전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 기품의 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이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 러셀 험프리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창조과학계에서는 거의 아인슈타인급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또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라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130억 년 전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은 130억 년 걸렸다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 뭐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이분은 그 하루 만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주관을 정확하게 7일로 해석을 하고 하루 만에 그 빛들이 다 오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일반 상대론적으로 설명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인데 과학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딱 맞는 그런 해석 방법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산소하고 자동차하고 태양하고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그죠? 꼭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산소는 우리가 안 마시면 죽지요. 죽는데 활성산소라는 거는 사람들 중에 다 사람들이 좋지만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간혹 있죠. 그런 산소계의 사이코패스입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노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이 치명적인데 우리가 얻고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여기 뭐 있는 나무, 플라스틱 전부 다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면서 우주선, 그죠? 작은 입자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게 이 인체를 지나가는 순간 DNA가 파괴돼 가지고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병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우주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노화도 빨리 되고 생명도 빨리 죽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지키는 수호자가 있습니다. 그 수호자가 누구냐?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그죠?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죠. 그냥 이렇게 나침반 갖다 대면 이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뭐 그 정도, 나침반 정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데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굉장히 나쁜 이런 해로운 우주선을 지구가 딱 버티고 서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막아주고 있는데 아담이 지음을 받았던 그 시절과 지금과 비교하면은 자기장이 한 16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6배 정도 더 강했다는 거죠. 지금은 자기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장이 강하다는 것은 이온들을 많이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공중에 많이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방패가 튼튼하다, 잘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핵융합 반응론인데 이게 막 1억 도까지 몇 억 도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이걸 몇 억 도까지 막을 수 있는 물질이 지구상에 없죠. 그래서 공중에 붕 띄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띄웁니다. 그죠? 자, 이 자석이 세면 셀수록 많이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자기장이 16배 더 강했으니까 더 많이 이온들을 띄워가지고 더 많이 막아줄 수 있었다.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지구는 아직도 살만합니다. 그 화성에 비하면 화성은 거의 예. 그래도 지구는 아직 자기장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만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내부에 엄청난 전기가 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하고 자기는 같은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있다는 것은 전기가 있다는 것이고 전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구 내부에는 엄청난 그 전류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핵과 내핵은 이제 금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십억 암페어의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 사람은 1암페어만 흘러도 죽습니다. 그죠? 0.1암페어만 흘러도 사람은 대부분 죽는데 수십억 암페어가 지구 내부에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이 생기고 이게 지구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준다는 것은 자연 현상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측정해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과학자도 그렇고 창조과학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안 믿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구 안에 이제 발전기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구가 자전할 때 막 이렇게 전류가 생기고 자기장도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5억 년 동안 이렇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이론적으로 안 맞다는 걸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물에서 이런 자기장이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의 자기장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물기원설을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이나모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월츠 브라운이라는 사람도 그 기품의 셈을 이야기할 때 단 하나의 가정으로 다 설명했듯이 이 험프리스 박사도 이 단 하나의 가정으로 이거를 다 설명합니다. 그 하나의 가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창조하셨고 그 물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H2O죠. 물이 H2O죠. 수소가 두 개 있는데 그거의 핵 스핀을 정렬하셨다면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거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기도 전에 뭘 만들었습니까?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물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고 또 요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제 땅이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있다가 물이 빠져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험프리스 박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땅이 물로부터 되었는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땅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론의 핵심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물의 수소 원자 핵을 한쪽 방향으로 쫙 정렬을 합니다. 쫙 전부 다. 그죠? 모든 물을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시면 지구가 물로 되어 있을 건데 전부 다 수소 원자 핵을 한쪽 방향으로 정렬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게 조금씩 흐트러질 때 전기가 생깁니다. 전기.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가 흐트러질 때 전기가 생깁니다. 이거는 모든 과학자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렬을 시켜 놓으셨는데 이것들이 흐트러질 때 유도되어서 전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일반 과학자들하고 우리 창조 과학자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그 일반 과학자들은 그냥 무한정 어떤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지구의 자기장을 계속 45억 년 동안 만든다는 거고, 창조 과학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딱 정렬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거죠. 흐트러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창조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장이 처음에 커졌다가 점점 줄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없어지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게 두 이론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6배 강했던 이런 지구 자기장이 점점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보호막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70년대에 반스라는 과학자가 여기 점 보이시죠? 여기 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를 측정하면은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을 실제로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는데 이걸 역으로 추산을 하면은 거의 6,000년이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반으로 100에서 50으로 떨어지는데 한 1,400년이 걸리겠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현재 지구 자기장에서 1,400년 가면 2배, 또 그 1,400년 더 넘어가면 또 2배 이렇게 되는데 거의 한 2만 년이 되면은 막 그 자기장이 있다는 것은 내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 전기가 돈다는 거고, 전기가 돌면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 전기기구 쓰면 열이 발생하죠. 그런 것처럼 만일 지구가 2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 뜨거워서 지구가 그냥 녹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지구 연대를 아무리 오래 잡아도 2만 년은 넘지 않는다라는 게 험프리스의 주장입니다. 그죠?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 자기장이 노아 홍수 때 엄청난 그 변동성을 보입니다. 변동성을 보이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핵 붕괴 같은 게 일정하게 일어나는데 이때는 막 그 엄청나게 빠르게도 일어나고 막 지구 지축도 바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런 증거가 요렇게 대서양 중앙 해령에 암석이 이제 녹았다가 식으면서 이렇게 스핀이 정렬이 되는데 그런 이제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지구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거기에 해달별을 지으셨으니까 태양계에도 이 해달별, 수성 이런데 전부 다 그 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지구 자기장도 남아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성과 달, 화성 이런데 자기들 다이나모 이론으로 따르면 자기장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남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험플리스의 이론값하고 실제로 관측했는 실험값하고 거의 맞습니다. 10의 24성 정도로 잘 맞고, 그리고 화성에도 물이 있고 달에도 물이 있고 지구에도 물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984년에 보이저 2호가 이제 천왕성과 해왕성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제 다이나모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천왕성과 해왕성이 자기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고, 험플리스는 아니다, 이만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과학자들이 이론한 거는 이만큼이라면은 자기장이 거의 없다고 예측했는데, 험플리스가 예측했는 거하고 실제 보이즈 2호가 관측한 거하고 거의 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길을 잘 들었으면은 이론이 쫙쫙쫙쫙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에 해달별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수소나 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광년 먼 곳에 물이 있으면 일반 진화론자들이나 동일 과정설이나 빅뱅 이론자들은 거기에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수소 기체나 헬륨 기체 이런 작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소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실 일반 과학자들이 보기에 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산소가 있고 산소가 핵융화가 돼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물은 굉장히 큰 분자고 수소만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저 100억 광년 먼 곳에.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또 빅뱅 이론 같은 것들을 또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게 발견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험플리스가 예측하는 모델은 이렇습니다. 지구에 아랫물이 있고 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에 해달별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전에 천년 시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무가 굉장히 크고 산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노아 홍수 이전에 산은 낮고 골도 낮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생긴 것들이 순둥순둥하죠. 자,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쥐라기 공원에도 나오지만은 이게 소나무 같은데 송진이 뚝 떨어지다가 거기 이제 기포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기포는 오랫동안 보호가 되는데 그걸 주사바늘로 찔러가지고 뽑아내면은 그때 공기를 알아낼 수 있죠. 그때 공기가 한 35%에서 산소가 한 35%에서 50% 정도까지 될 정도로 산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죠? 자, 이 산소가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뭐, 피부가 괴사되다가도, 고압 산소 치료를 하면은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언제나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공룡 같은 것도, 콧구멍은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던 거 보면은 산소와 압력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곤충이라는 것은 기문이라고 해야죠. 그냥 산소는 사람은 이렇게 입과 폐가 있어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넣을 수 있는데 산소를 안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곤충은 그냥 뻥 뚫린 구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70cm 잠자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살아있었다는 것은, 이 살아있었고 공기를 흡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압력과 산소가 많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산도 낮고, 여기 바다도 깊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해 있죠. 자,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가 아마 거의 내리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양도 석탄이나 이런 양을 볼 때 지금보다 한 100배 이상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엄청나게
좋았던 환경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환경이 노아 홍수로 깨지게 되는데, 무지개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두시고 언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다고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위도 차이가 없고 그 고위도에서도 발견되는 화석이나 이런 게 보면은 아열대성 기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비 대신 그러면 뭐가 있느냐? 안개가 있었죠. 안개가 계속 공급해가지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이것들이 이제 비 대신에 물을 공급해줬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가 형성이 되려면은 이 빗방울이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지개가 형성되는 것은 빛이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면서 굴절 한번 일어나고, 여기 이쪽에서 반사가 한번 일어나고 다시 굴절이 돼서 일어나는데, 이 물방울이 작으면은 산란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0.5mm 이상의 빗방울이 있어야 되는데, 안개만 있었으면은 무지개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이 파괴되면서 점점 덩치도 작아졌고 영양도 부족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자, 홍수 이전에 홍수 이전이나 뭐 이후나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나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없애줍니다. 없애주는 게 아니고 활동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과일 하나의 영양 성분도 지금과 굉장히 달랐을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1979년에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죠? 인간도 과거에는 비타민 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사람에게 요 GLO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비타민 C를 자체 내에서 생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따로 먹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니까 비타민 C를 자체 생산을 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산소가 조금 생겼더라도 얼마든지 자체 내에서 처리가 되니까 뭐 DNA의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적었겠죠. 그 다른 동물들은 여기 있는 동물들은 체내에서 비타민 C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홍수를 기점으로 수명이 급격하게 낮아진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세상이 방사능과 이런 환경 악화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됐는데, 자, 이런 그 수명이 줄어드는 그래프하고 이 지구 자기장 그래프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머리가 이제 희게 되는 백발 같은 것도 요 메커니즘을 보면은 여기에 색소 줄기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검은 색소를 공급해 가지고 이제 자기 복제도 하고 색소도 공급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검은 머리가 나죠. 검은 머리가 나는데, 이게 방사능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죽는 게 아니라 색소를 공급해야 되는 그 줄기세포가 자체가 색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색소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자기가 색소가 되어 버리면 줄기세포는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없죠. 그죠? 줄기세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색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흰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일본 연구팀이 이런 메커니즘을 밝혀냈는데, 자, 노아 심판 이전의 사람하고 이후의 사람이 있으면 한쪽이 방사능을 많이 받았다. 그죠? 방사능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방사능을 한 가지 예로 들면은
받았다 그러면은 자 흰머리 검은 색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명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되는데,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기품의 샘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터지기 시작하는데, 땅이 파열리는 샘이 이렇게 터지는 과정을 여기에 그려놓은 건데, 상상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사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의문이 뭔데?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인데, 운석에 뭐 헥사메틸렌 테트라민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좀 어렵죠.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은 우주 공간에 복잡한 형태의 유기화합물 발견,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운석이 이렇게 외계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구로 쭉 떨어졌습니다. 지구로 뚝 떨어졌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우리 그 인체나 유기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무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나는 거고, 유기물이라는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우주에 많다. 봐라, 여기 저기 운석이 툭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기물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 정크가 여기 있잖아요. 외계에서 떨어진 운석인데 거기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이 발견되잖아. 외계에도 얼마든지 생명체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곤란하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지구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는 별로부터 왔다.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반 학자들은 세상이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원소가 만들어졌다, 저절로 유기물로 진화됐다. 그래서 생명체는 저절로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실상은 이러합니다. 실상은. 자, 이 기품의 샘이 터져나온 상상도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기품의 샘이 꽝 터지면서 일부 물은 바로 떨어지지만 일부 물은 위에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뭐 이게 초음속, 음속이면 막 초당 1000m죠. 초음속으로 이렇게 기품의 샘이 뻥 터져서 나갔는데, 자, 아까 전에 요 기품의 샘 있죠? 기품의 샘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태양과 달의 그 인력으로 인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이게 또 초임계수는 이 암석을 녹이는 성질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그래서 폭발 직전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품의 샘이 터질 때 그 암석과 돌과 유기물들이 우주까지 날아간 거죠. 그죠? 우주까지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운석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인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에 이것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거는 이제 지구에 있는, 그죠? 요거는 이제 지구에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운석에 있는 돌 보면 둥글둥글하죠? 진공에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에서 날아간 거죠. 지구에서. 그죠? 그래서 초음속으로 분출된 물과 암석 파편들이 일부가, 그죠? 중력을 탈출해서 그걸 갖고 온 겁니다. 그죠? 그걸 갖고 오고. 그래서 보면은 유기화합물이 지구에 있는 게 해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해성이 이제 물과 얼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분도 비슷합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탈출 속도라고 해서 1초에 11.2km보다 더 빨리 위쪽으로 달리면은
지구 밖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뻥 터져 나갔던 것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돌아온 것을 보고 뭐 생명체는 지구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은 자, 이게 맘모스입니다. 그죠? 맘모스인데 여기 입 안에 보면은 아열대성 식물이나 꽃 이런 것들을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질식했는 그 흔적도 있고 막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막 덩치로 봐서는 안 맞게 생겼는데 어디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추운 지방에서 발견되는데 더운 지방에 음식물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기품의 샘이 뻥 터질 때 그때 올라갔던 암석이 어떤 것들은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렸고 어떤 것들은 뭡니까? 다시 지구로 떨어지면서 맘모스가 그대로 맞아서 죽고 쓰러진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르면 뭐 봐라 외계 생명체가 있잖아. 우주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구가 파열된 장면인데 이 노아 홍수가 새기는 지구의 흉터입니다. 그죠? 이 대서양 중앙해령 보면 이렇게 지금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죠. 심판받은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죠? 자, 홍수 전에 번영했던 인간의 세상이 노아 시대의 최후의 심판을 맞아가지고 쌍거리 망했고 홍수 후에 번영 중인 지금 우리 세상도 우리 시대의 최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수 전체를 기약하면은 기품의 샘이 터져서 극도의 극강의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또 내린 쪽에서는 터진 쪽에서는 이게 땅이 융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의 모양도 다 변했는데 여기 보면은 기품의 샘이 터져서 이렇게 파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찢어진 자국입니다. 찢어진 자국인데 일반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중앙 해령에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양쪽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밀어내는 거. 그죠? 그래서 대륙이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기품의 샘이 뻥 터져가지고 찢어진 거죠.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 쳐다보면, 진행 속도를 보면은, 일반 학자들은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는 속도가 손톱이 움직이는 속도, 우리가 손톱이 자라는 속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열되는 속도는 이 창조과학자들은 한 마하 3, 그죠? 엄청난 속도로 지구 전체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파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이 그만큼 높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려간다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고 우리가 수판 이론에서는 위로 이렇게 찢겨 나가는 것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일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여기에 중앙 해령이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땅이 밀려가죠. 이쪽으로. 그죠? 양쪽으로 밀려가죠. 또 여기도 이쪽으로 밀려가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솟구쳐야 됩니까? 솟구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수판 이론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찢어진 자국이죠. 그죠? 너무나 깨끗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을 두 개 합친 것도 이걸 줄여가지고 붙여야 잘 맞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한 24가지, 25가지 정도를 일반 이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수판 이론에서는 깨끗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25개 이상의 지질학적 난제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위쪽에 저기 화강암 밑에 현무암이 있으니까 이게 물이 윤활유 작용해가지고 쫙 미끄러지면서 대륙끼리 꽝 충돌을 합니다. 그죠? 그 충돌할 때 일어난 자국이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현무암과 위에 화강암이 있고 이게 밀려나가지고 밀려나서 충돌한 곳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루하게 솟는 산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충돌하고 찌그러진 모습을 보고 뭐 하루에 0.1cm씩 힘을 밀어가지고 찌그러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차가 어디에 쾅 박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이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각도. 자, 그래서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육지 화강암 그 대륙판이 충돌해가지고 솟아난 게 오늘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여기 알프스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륙이 막 그 충돌해서 솟아올랐는데 또 이렇게 깊은 곳은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죠? 산이 제일 높은 것보다 한 2,000m 정도 더 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04장에 보면은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면 이제 노아홍수 초기지요. 물들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뭐 이렇게 내려갔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도 낮고 골짜기도 깊지 않았는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더 내려가가지고 오늘날 같은 이런 그 산맥이나 충돌 자국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산이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폭발을 했는데 화산이 육지에서도 일어나고 바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 홍수 때 엄청나게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자, 깊은 바다에 일어나는 화산과 육지에서 일어나는 화산을 보면은 깊은 바다에 화산이 이렇게 폭발하면은 내부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그마의 온도가 한 700도에서 1200도 되는데 일반 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면은 바닷물이 점점 더워지겠죠. 그죠? 마그마의 열이 바다로 전달이 돼 가지고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열수 주변에 보면은 물의 온도가 한 400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물은 100도씨에만 끓는 게 아닙니다. 물은 압력이 크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분출한 화산은 엄청난 그 화산재와 연기 같은 것들을 뿜어냅니다. 뿜어내면은 재가 막 확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그 화산재가 이게 주성분이 SO2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물하고 수증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황산 에어로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쫙 공중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햇빛을 다 막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햇볕이 지상에 도달 못하니까 굉장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1815년에 탐보라와
화산이 폭발했을 때 유럽 쪽에서는 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1991년에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지구 전체 기온이 이렇게 0.2도에서 0.5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산재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피나투보 효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엄청나게 물 속에서도 화산이 일어나고 육지에서도 화산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물은 뜨거워지고 뭡니까? 육지에서는 기온이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이 바다를 끓이고 지구를 얼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잠깐 보면은 막 조금 과장됐는데 바닷물은 끓고 여기에 엄청난 눈이 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빙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빙하기를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북극 쪽이죠. 그린란드, 요게 이제 그린란드가 있고 여기 바다 위에 떠 있는 유병들 있는데 있고 요게 이제 남극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빙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일반 과학도 설명을 못 합니다. 이거의 기원을. 그죠? 뭐 지축이 조금 비틀어져서 생겼다, 세차 운동을 해서 그렇다, 별의별 그 이론들을 다 갖다 대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깨끗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죠? 화산재로 인해서 아까 전에 피나투보 효과 때문에 굉장히 추워졌다고 했죠. 그리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증기를 막 공급하는데 이게 이동해서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내리죠. 그래서 눈이 쌓여서 빙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화론적 모델에는 추운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수분이 많다는 것은 설명 못 합니다. 건조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건조하면 뭐 눈이나 빙하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죠? 그러나 성경적 모델은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의 그 빙하 두께를 보면은 평균 한 2160m 되고 최고는 한 4700m까지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과정은 눈이 와서 여기 뭉탱이가 되고 이게 점점 굳어져서 결국 빙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눈이 중요하면 눈이. 자,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이게 벌써 한 수백만 년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1942년에 그린란드에 미군 전투기가 불시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당장 어떻게 못하니까 46년 만에 그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78m 지하에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평균 1.7m 이상의 얼음이 쌓인 거죠. 그래서 1년 이꼴 1층이라는 이론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1년에도 여러 번 눈 오면 여러 번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빙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빙하 시대의 절정기에 한 500년 동안에 지금 남극의 빙하와 북극의 빙하가 생겼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그 발견됐을 때 사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6년에 78m 쌓으면 4700m 쌓으려면 몇 년이냐? 2700년. 뭐 수백만 년, 3억 년, 이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빙하 만드는데 뭐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한 500년 만에 이런 빙하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하죠. 근데 빙하가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연결된 육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만이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는데 5m 상승하면은 뭐 한 10%,
다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65m 됩니다. 그죠? 다 녹으면. 그린란드 얼음과 남극 얼음 다 녹으면 한 65m 되는데, 한 26층 아파트까지 다 잠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다 녹으면은,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해안 도시들은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린란드하고, 남극 빙하가 다 녹으면은, 요게 됩니까? 여러분이 계신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서울은 이렇게 됩니다. 서울은, 여의도는 당연히 다 잠기고, 다 잠깁니다. 그죠? 대구도 요 물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빙하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도 했지만, 육적으로도, 번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노아 후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제 대체 지도를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그 경로를 보면은, 뜨거운 바다와 급격한 정발, 그 다음에 화산 에어로졸 이런 것 때문에 빙하가 형성되고, 빙하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빙하가 녹으면 물이 차는데, 빙하가 형성되면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베링기아라고 해서, 이런 그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이쪽이 육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죠. 이쪽으로도 쉽게 갈 수 있고. 자, 그래서, 빙하가 형성이 되니까 물이 적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바다의 수면이 낮아지고, 바다의 수면이 낮아지니까 이런 육지의 땅이 드러나죠. 드러나면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쉽게 뭡니까?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 노아 가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전 준비 다 하시죠. 다 하시는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로마로 하여금 큰 제국을 형성하게 하시고 도로를 만들게 하시고 급속하게 복음이 전달된 것처럼 이어진 대륙의 다리를 통해서 급속하게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방아쇠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 뭐 전부 다 한 혈통에서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미토콘드리아 이브를 통해서 여자가 전 인류의 여자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알아냈고, Y 염색체를 연구해서 뭡니까? 전 지구상의 남자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죠? 성경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셈함 야벳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혼혈이 누굽니까? 혼혈 중에 혼혈은 아담이죠. 그래야 그 안쪽에 있던 유전자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뭐 8명에서 80여 명으로 되는데, 단순 계산을 해도 0.5%만 연간 증가율로 계산해도 4,500년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빙하시대에 살은 사람이죠.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 욥이 빙하를 안 보고 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정표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정표가 뭐냐? 정표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각종 이론들을 다 제시를 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짧은 시간에 창조하셨고 또 내가 심판하시고 그 정표를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그 장소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랜드 캐년 다 아실 텐데 그랜드 캐년 뭐 웅장하고 멋있죠. 그래서 요 높이가 높은 곳은 한 2,000m 됩니다. 2,000m 넘습니다. 2,000m. 예. 맞죠? 예.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상부에 지금은 없지만 그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염호가 있었습니다. 소금물로 된 호수, 염호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게 크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크기가 이만합니다. 그죠? 이보다 더 큰 염호, 조금 줄었을 때 조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고,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호수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이제 녹색 점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녹색 점토. 자, 흙인데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철이 보통 Fe2O3, 산화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3가인데 요건 2가예요. 다릅니다. 요거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녹색 점토가 있다는 것은 한때 여기가 깊은 물속이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호수가 있고 밑에 이렇게 녹색 점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때 호수였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지대에 염호가 있는데 염호라는 것은 노홍수의 명백한 증거죠. 그것까지 바닷물이 침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염호는 단순히 물이 증발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물이 한번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융기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고립됐을 때 소금호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것들은 막 한 4,000m도 넘는 곳에 이런 그 염호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곳에 청어, 바다 물고기죠. 바다 물고기가 막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틀림없는 그 노홍수의 증거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의 놀라운 점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평평합니다. 지층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죠. 평평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실험으로 이제 알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학자들은 왜 이렇게 평평하게 지층이 돼 있나 하는 것들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평평한 지층과 그 그랜드 캐년은 대협곡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죠. 하나는 그 진화론적 시각이고, 이건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몇 억 년 이렇게 돼 있다 그러고, 성경적으로는 1년 만에, 그죠? 그랜드 캐년의 그 지층이 형성된 것도 1년, 대협곡이 생긴 것은 그 후에 한참 지났지만은 생긴 것 자체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며칠 사이에. 그래서 3억 년 대 1년의 싸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층이 형성된 것은 오랫동안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물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 좀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달에 있습니다. 달에 피사의 사탑이 있고, 여기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고, 요거는 깃털입니다. 깃털이 있으면 두 개를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죠. 자,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죠?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서, 자, 피사의 사탑에서 두 개를 떨어뜨립니다. 어느 게 먼저 떨어집니까? 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쇠가 먼저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으니까 달에서는 같이 떨어졌지만 지구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죠. 그죠?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쇠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비커에 큰 돌, 작은 돌, 뭐 아주 잔잔한 부스러기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비커에 넣습니다. 뭐가 먼저 떨어집니까? 무거운 것부터 떨어지죠. 이 공기 저항보다 물의 저항은 더 크죠. 더 크니까 자 이렇게 넣으면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입자의 물질을 섞어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그죠? 자, 떨어뜨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층이 형성이 됩니다. 뭐, 떨어뜨리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대학에서 이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자를 섞어가지고 흘려보냈죠. 흘려보냈는데, 자,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쪽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물이 이쪽으로 흐릅니다,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데. 여기 보입니까? 물이 쫙 흘러가니까 지층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딱 실험을 하니까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지층이 쫙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한 층 생기고, 그 다음 시간대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계속 이쪽으로 지층이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실험으로 확실하게, 실험으로 이렇게 누구나 보는 앞에서 누가 하더라도, 언제 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의 이런 지층들은 놀랍도록 이렇게 평평한 지층들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이 쫙 쓸려가면서 한번 쓸려갈 때 뭡니까? 지층이 하나 쫙 생기고 지구가 태양도 당기고 달도 당기죠. 그럼 물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겠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갈 때 한 점 쫙 생기고 또 지나가면서 또 쫙 한 층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런 지층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놓아서 지층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지층 누중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동력학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지층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쫙 생긴 것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시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틈이 많이 졌다고 해도 물이 한번 쫙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지나가면 또 그 위에 또 평평하게 되어버리고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이 분명하게 이렇게 경계가 딱 집니다. 칼로 자른 듯이 딱 경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지층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층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협곡은 어떻게 생겼는가? 협곡은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물이 꽉 이렇게 차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일정 부분은 빠지고, 그 다음에 호수로 돼 있다가 호수에 들어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뭡니까? 뻥 터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갇혀있는 염호도, 지금도 염호가 있죠. 그런데 지질 구조가 약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터져버린 염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댐 붕괴설이라고 합니다. 댐 붕괴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갇혀 있다가 수압이 점점 증가하면서 요게 처음에 조금 나오면은 이쪽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물들이 깎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쪽에 물은 다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남았습니까? 녹색 점토. 과거에 여기 호수였다. 이렇게. 그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시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죠? 그런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죠?
세인트 헬렌 화산인데, 세인트 헬렌이 그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죠? 백두산보다 높은데, 이게 화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뻥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 날아갈 정도면은, 그 화산재가 그 북쪽 지방으로 이동해가지고 화산재가 쌓이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요번에 또 뭡니까? 뭐 1980년, 82년 한 2년 만에 이런 지층이 쫙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누구나 본 거죠. 그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지층을 뭐 300만 년, 뭐 1억 년 익혔다가 난리 납니다. 이 세인트 헬렌산 화산이 뭐 폭발해가지고 이거 뭐 누구나 다 보는 가운데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세인트 헬렌산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지층이 생기고 그게 물이 갇혔다가 터지면서 이런 또 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협곡은 세인트 헬렌산 이쪽 윗부분이 날아가서 화산재가 쌓였다가 물이 찼다가 다시 뻥 터지면서 이런 협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 한 40분의 1 정도로 스케일은 작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엄청나게 크죠. 자, 그래서 뭐 다른 그 팔로스 계곡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협곡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중국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쫄쫄쫄쫄 흘렸지만 나중에는 뻥 터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실험한 겁니다. 실험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이 천천히 깎으면은 이렇게 V자로 되지만은 이건 거의 뭐 U자죠, U자. 그죠? 급격하게 물이 뻥 터져가지고 깎아버리니까 거의 뭐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또 하나는 만일 진짜로 수억 년 걸쳐서 퇴적 과정에 콜로라도 강이 깎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은 깎은 생성물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런 하구에 이런 땅이 생기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물들이 뻥 이렇게 터져가지고 밀어내버리니까 그 흙들이 태평양 저 멀리까지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없습니다. 여기 삼각주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지층들이 쌓인 것들은 노아 홍수로 쌓인 거고, 이건 노아 홍수 전에 만들어진 땅이죠, 그죠? 만들어진 땅인데 노아 홍수로 만들어진 이런 땅은 화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화석이 없죠. 우리가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캄브리아기 뭐 생명 대폭발 뭐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말을 씁니다. 그죠? 이 폭발적으로 이게 생명체가 많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답답합니다. 그죠? 진화의 폭발이 아니라 매몰된 기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가 일어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나 혼란을 겪고 뻥 터져버려서 만들어진 그런 심판의 흔적입니다. 그죠? 심판의 내가 정말로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나 보고 확인하라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정표죠. 그죠? 그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평평한 지층은 노아 홍수 때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협곡은 노아 홍수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어떤 시점이겠죠. 그렇게 만들어졌겠고,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그 현상을 보고 완전히, 그죠? 동일 과정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헛된 속임수라고 합니다. 헛된 속임수. 그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그건 성경이 단호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든지,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엄숙한 기념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헛된 철학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나중에 심판 때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죠? 자, 노아 시대에 심판이 일어났듯이 우리 앞에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뭐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더욱 뭐 알찬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오늘 그 강의를 듣고 신앙적으로 믿음의 초석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틀림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뭐 운행하신다는 거 틀림없고 심판하신다는 것도 너무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동안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너무 수고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제가 해도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 심판의 날 땅들이 일어나고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를 하고 우리들을 심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모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